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실기 네트워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작한 주식회사 한국정보보안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정보보안원은 행정자치부 등록 및 인가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교육 솔루션, 정보보호관리체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컨설팅,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트 인증, 소프트웨어 검수 대행, 정보시스템 감리 등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입니다. 정보보호 교육 지원 시스템, 개인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통제 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안 컨설팅을 담당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화 운영 및 진단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의 저작권은 한국정보보안원에 있으며 저작권법 제2조 2항에 따라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 환경에서의 스니핑 공격 기법입니다. 스위치 재민 공격이란 스위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의 버퍼를 오버플로우 시켜서 스위치가 허브처럼 동작하게 강제적으로 만드는 기법을 말합니다. 스위치는 페일세이프, 오픈 정책을 따르는 장비이므로 장애가 발생하면 더미 허브처럼 연결된 모든 노드에게 패킷을 전송합니다.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채우기 위해 소스 맥 주소를 계속 변경하면서 패킷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장비 장애 관련 보안 정책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안 관련 정책으로 페일세이프와 페일시큐어가 있습니다. 페일세이프는 장애 발생 시 모든 기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스위치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가용성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페일세이프 정책을 따릅니다. 장애 발생 시 모든 트래픽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이를 페일 오픈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안성보다는 가용성을 더 우선시하는 정책입니다. 페일시큐어는 장애 발생 시 모든 기능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만약 스위치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가 페일시큐어 정책을 따른다면 장애 발생 시 모든 트래픽을 차단하고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장애 발생 시 모든 트래픽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이를 페일 클로우즈 정책이라고 합니다. 가용성보다는 보안성을 더 우선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다음은 아르프 스푸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프 스푸핑이란 공격자가 특정 호스트의 맥 주소를 자신의 맥 주소로 위조한 아르프 리플라이 패킷을 만들어 희생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송하면 희생자의 아르프 캐시 테이블에 특정 호스트의 맥 정보가 공격자의 맥 정보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희생자로부터 특정 호스트로 나가는 패킷을 공격자로 향하도록 하여 스니핑하는 기법입니다. 희생자와 특정 호스트 간의 송수신 패킷을 모두 스니핑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와 특정 호스트 모두 아르프 스푸핑을 수행합니다. 또한 IP 포워드 기능을 통해 희생자 트리 스니핑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ARP 스푸핑 희생자 PC ARP 캐시 정보 변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격 전 첫 번째 ARPA 명령 결과를 살펴보면 희생자 PC의 맥 주소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 후 두 번째 ARPA 명령 결과를 살펴보면 희생자 PC의 맥 주소가 공격자 PC의 맥 주소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공격자에 의해 조작된 ARP 리플레이 패킷에 의해 캐시 정보가 변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RP 리다이렉트란 ARP 스푸핑 공격의 일종으로 공격자가 자신이 라우터 게이트웨이인 것처럼 맥 주소를 위조하여 ARP 리플라이 패킷을 대상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브로드캐스트하면 해당 로컬 네트워크의 모든 호스트에 ARP 캐시 테이블에 라우터 게이트웨이의 맥 정보가 공격자의 맥 정보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호스트에서 라우터로 나가는 패킷을 공격자가 스니핑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IP 포워드 기능을 통해 희생자들이 스니핑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ICMP 리다이렉트란 ICMP 리디렉션 메시지를 이용하여 패킷의 경로를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호스트는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 특정 목적지로 나가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변경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ICMP 리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격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특정 목적지로 가는 패킷을 공격자 쪽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공격 기법을 말합니다. ARP 리다이렉트와 ICMP 리다이렉트 공격의 차이점은 ARP 리다이렉트는 희생자의 ARP 캐시 테이블 정보를 변조하여 스니핑하는 것이고 ICMP 리다이렉트는 희생자의 라우팅 테이블을 변조하여 스니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ICMP 리다이렉트 공격 후 희생자 PC의 라우팅 테이블 정보입니다. 희생자 PC의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살펴보면 8888 목적지의 경로가 정상적인 게이트웨이 주소가 아닌 공격자의 주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자 PC에서 8888 목적지로 패킷 전송 시 공격자 PC로 패킷이 전달되어 공격자는 스니핑이 가능하게 됩니다. ICMP 리다이렉트 대응 방법은 ICMP 리다이렉트 메시지에 의해 라우팅 테이블이 변경되지 않도록 ICMP 리다이렉트 옵션을 해제하고 현재 대부분의 제로S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ICMP 리다이렉트 옵션을 기본적으로 해제합니다. 리눅스 커널 파라미터 중 ICMP 리다이렉트 설정인 Accept 리다이렉트를 0으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주요 프로토콜입니다. 주요 프로토콜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TCP 세션 하이제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CP는 연결 설정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세션을 생성한 후 다음 식별자를 통해 상호 간의 인식을 합니다. TCP 세션 하이제킹은 위와 같은 세션 식별 정보를 공격자가 위조하여 세션을 탈취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즉, 공격자는 정상적인 사용자의 출발지 IP와 포트로 위조하고 스퀀스 넘버를 예측하여 세션을 탈취합니다. 해당 응답은 공격자뿐만 아니라 정상 클라이언트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는데 어크날리지먼트 넘버가 증가된 응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응답을 받은 정상 클라이언트는 이를 교정하기 위한 ACK를 보냅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정상 클라이언트가 보낸 잘못된 ACK 메시지를 다시 교정하기 위해 ACK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대량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ACK 스톰이라 합니다. 공격자는 최종적으로 정상 클라이언트에게 RST 메시지를 전달하여 연결을 강제로 종료하고 자신은 서버와의 세션을 유지합니다. 윈도우 트러스트 테스트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실행 시 각 구간별로 3번의 UDP 패킷을 전송하고 응답 속도를 보여줍니다. TCP 성빈널 크리스마스 스캔 방법입니다. 스텔스 스캔으로 TCP 헤더의 제어 비트를 비정상적으로 설정해서 스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TCP 표준의 미묘한 허점을 이용합니다. RFC 793에서는 포트 상태가 클로즈드라면 요청, 세그먼트에 대한 응답으로 RST를 보내게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TCP ACK 스캔은 포트의 오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방화벽의 룰셋을 테스트하기 위한 스캔을 말합니다. 대상 방화벽이 상태 기반인지 여부와 대상 포트가 방화벽에 의해 필터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ACK 플래그만 설정해서 보내고 방화벽에서 필터링이 된다면 응답이 없거나 ICMP 메시지를 받고 필터링 되지 않으면 RST 플러스 ACK를 받습니다. 방화벽이 스테이트풀한 필터인지 아니면 단순히 들어오는 신 패킷을 차단하는 필터인지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UDP 스캔은 ICMP 얼리처블 메시지를 이용하여 UDP 포트의 오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스캐닝 방식입니다. 데코이 스캔은 데코이는 유인한다는 의미로 스캔을 당하는 대상 호스트에서 스캐너 주소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실제 스캐너 주소 외에 다양한 위조된 주소로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IP로 스캐너 주소를 위조하여 관리자가 스캔을 누가 하는지 알아채기 어렵도록 합니다. 네 번째,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핑 오브 데스 어택이란 ICMP 패킷을 정상적인 크기보다 아주 크게 만들어 전송하면 M2U의 다수의 IP 단편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신 측에서는 단편화된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하가 발생하거나 재조합 버퍼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응책으로는 핑 오브 데스 공격의 핵심은 핑 패킷의 데이터 크기를 매우 크게 하여 패킷을 몇 개만 보내도 수십 개로 분할하여 목적지로 송신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ICMP 패킷은 분할하지 않으므로 패킷 중 분할이 일어난 패킷을 공격으로 의심하여 탐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랜드 어택이란 출발지 IP와 목적지 IP가 같은 패킷을 만들어 보냄으로써 수신자가 자기 자신에게 응답을 보내게 하여 시스템의 가용성을 침해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대응책으로는 방화벽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으면 무조건 드롭시킵니다. 스머프 어택이란 스머프 공격은 출발지 IP를 희생자 IP로 위조한 후 증폭 네트워크로 EMPP 에코 리퀘스트를 브로드캐스트 함으로써 다수의 EMPP 에코 리플라이가 희생자에게 전달되어 서비스 거부를 유발시키는 공격 기법을 말합니다. 스머프 어택의 대응책으로는 스머프 공격의 특성상 공격이 시작되면 단시간에 다수의 ICMP 에코 리플라이 패킷을 희생자에게 전송합니다. 따라서 통일한 ICMP 에코 리플라이 패킷이 다량으로 발생한다면 해당 패킷들을 침입 차단 시스템을 통해 모두 차단시킵니다. 증폭 네트워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허용하지 않도록 라우터를 설정합니다.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전송된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티어드랍 어택이란 IP 패킷의 재조합 과정에서 잘못된 프라그먼트 오프셋 정보로 인해 수신 시스템이 문제를 발생하도록 만드는 2S 공격을 말합니다. 공격자는 IP 프라그먼트 오프셋 값을 서로 중첩되도록 조작하여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시스템이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시스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격 방식입니다. 패킷의 프라그먼트 관련해더 값을 조작하는 유사한 공격으로 방크, 보잉크가 있습니다. 대응책은 제로S의 보안 패치를 모두 설치하여 제로S의 취약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5번째,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도스 공격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디도스 공격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로우 HTTP 리드 2S란 공격자는 웹서버와 TCP 연결 시 TCP 윈도우 크기 및 데이터 처리율을 감소시킨 후 HTTP 데이터를 송신하여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도록 2S 상태를 유발합니다. 해시도스 공격이란 웹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HTTP 메시지의 매개 정보 관리를 위해 해시 테이블을 사용, 조작된 매개 정보를 포함한 다량의 메시지는 해시 테이블 검색을 위한 인텍스로 사용되는 해시 값의 충돌을 발생시켜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 모든 해시 테이블을 검사하게 되는데 이때 웹서버의 CPU 자원을 소진하게 되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합니다. 헐크 도스 공격이란 get 플러딩 공격 유형으로 동일 URL을 지속적으로 요청 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해 URL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공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6번째, 네트워크 대역폭 소진 공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DP 플러딩 공격이란 공격자는 다량의 UDP 패킷을 서버로 전송하여 서버가 보유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소진시켜 다른 정상적인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원활하지 못하도록 유발시키는 공격을 말합니다. ICMP 플러딩 공격이란 공격자는 다량의 ICMP 패킷을 서버로 전송하여 서버가 보유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소진시켜 다른 정상적인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원활하지 못하도록 유발시키는 공격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서버 서비스 자원 소진 공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CP 신 플러딩 공격이란 TCP 신 플러딩 공격은 TCP 연결 설정 과정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공격 대상 시스템의 TCP 연결 자원을 소진시켜 외부로부터 TCP 연결 요청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서비스 거부 공격 기법을 말합니다.
위 내용은 TCP 신 플러딩 공격의 대응책입니다. HTTP get 플러딩 공격이란 HTTP get 플러딩 공격은 공격자가 동일한 동적 컨텐츠에 대한 HTTP get 요청을 다량으로 발생시켜 공격 대상 웹서버가 해당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서버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말합니다. 헐크 도스 공격이란 HTTP get 플러딩 공격은 공격자가 동일한 주소에 대한 HTTP get 요청을 다량으로 발생시키지만 헐크 도스 공격은 공격 대상 웹사이트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다량으로 get 요청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말합니다. 해시 도스 공격이란 웹서버는 클라이언트 HTTP 요청을 통해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 해시 테이블을 주로 사용합니다. 슬로우 HTTP 헤더 도스 공격이란 위 내용은 HTTP 요청 메시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위 내용은 HTTP 요청 메시지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슬로우 HTTP 포스트 도스 공격이란 위 내용은 HTTP 요청 메시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위 내용은 HTTP 요청 메시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위 내용은 슬로우 HTTP 리드 도스 공격의 TCP 흐름 제어를 나타낸 것입니다. 위 내용은 TCP 흐름 제어를 나타낸 것입니다. 슬로우 HTTP 헤더 포스트 공격 대응책이란 동시 연결 011 대한 임계치 설정을 통한 차단을 말합니다. 동일한 출발지 IP에서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개수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하고 입더블즈 방화벽을 이용한다면 룰 설정이 가능합니다. 연결 타임아웃 설정을 통한 차단, 읽기 타임아웃 설정을 통한 차단을 말합니다. DR도스란 공격자는 출발지 IP를 공격 대상의 IP로 위조하여 다수의 반사 서버로 요청 정보를 전송. 공격 대상은 반사 서버로부터 다수의 응답을 받아 서비스 거부 상태가 되는 공격 유형을 말합니다. TCP의 연결 설정 과정의 취약점을 이용 위조된 주소의 신 요청을 반사 서버로 전달하여 신 플러스 ACK 응답이 공격 대상으로 향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ICMP 프로토콜의 에코 리퀘스트와 에코 리스폰스를 이용 위조된 주소의 에코 리퀘스트를 반사 서버로 전달하여 에코 리스폰스가 공격 대상으로 향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 도스 공격과의 차이점은 공격 근원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출발지 IP를 변조하고 공격 트래픽이 수많은 반사 서버를 경유하므로 공격의 근원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좀비 PC의 공격 트래픽 효율이 증가한다. DR도스에 사용되는 반사 서버는 신 플러스 ACK 패킷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일정 횟수 재전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전송하는 신 패킷보다 몇 배 많은 신 플러스 ACK 패킷이 공격 대상 서버에 전송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DR도스 공격은 출발지 IP를 위조하는 공격이므로 IP 주소가 위조된 패킷이 인터넷망에서 인입되지 않도록 ISP가 직접 차단합니다. 반사 서버에서는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DR도스에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 EMPP 프로토콜이 필요가 없는 시스템의 경우 해당 프로토콜을 차단합니다. DNS 증폭 DR도스의 반사 서버로 DNS 서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검합니다. 공개용이 아닌 내부 사용자용 DNS 서버라면 서버 설정을 통해 내부 사용자 주소만 재기 쿼리가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서버 방화벽 또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통해서 특정 바이트 이상의 DNS 질의에 대한 응답을 차단하거나 동일 IP에 대해 단위 초당 요청 개수 제한을 설정합니다. NTP 증폭 DR도스의 반사 서버로 NTP 서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응답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멀리스트 명령을 해제합니다. 멀리스트 명령은 NTP 서버에 최근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전송해주는 명령어로 접속 클라이언트가 많을 경우 대량의 응답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